비상계엄은 몇 명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일까요?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단시간에 끝나기는 했지만 나라는 큰 혼란에 휩싸였고 그 이후 헌법재판과 새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 특검 등 많은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비상계엄은 몇 명에 의한 중대한 잘못처럼 보입니다. 이전 대통령과 주변의 일부 인물들이 자신들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중대한 잘못을 했고 이제는 재판을 통해 그 책임을 지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비상계엄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있는 사건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비상계엄 사태의 근원적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비상계엄 사태는 개인의 잘못이라는 표면적인 의미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는 그보다 더 깊은 시대적이고 구조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세계사 속의 한 사례를 잠시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틀러라는 인물은 세계사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결과를 낳은 인물로 기억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중심에 있었고 유대인 학살을 비롯한 수많은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의 전부일까요? 그는 무력으로 독일을 점령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많은 독일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인들은 왜 그를 선택했을까요? 당시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과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실업 등 사회 전반의 불안정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불안과 분노 속에서 사람들은 강한 리더를 원했고 가장 강한 욕망과 극단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인물이 리더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감정은 특정 집단을 향해 집중되었습니다. 당시의 많은 독일인들은 그것이 선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독일인들만의 문제였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당시 세계는 제국주의와 팽창 욕망이 충돌하던 시대였습니다. 서구 열강들은 저마다 각자의 욕망으로 세계 곳곳을 침략했고 서로 충돌했습니다. 독일의 불안정 역시 그러한 시대적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없었다면 독일의 극단적 불안정도 히틀러라는 인물을 통한 사건도 일어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사건은 개인을 통해 일어났지만 그 바탕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전체 구조의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구조의 문제라는 것은 그 구조 안에 속한 모두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여한 책임이 있다는 뜻이며 해결 또한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그 흐름에 동참했고 누군가는 간접적으로 도왔으며 또 누군가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듯 방관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주변 국가들 역시 그러한 구조를 강화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렇기에 구조의 문제에 의한 책임을 모두 함께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개인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조의 문제는 그 구조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함께 책임을 지게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몇몇 개인도 전범으로 처벌받았지만 결국 욕망 충돌의 구조를 만든 모두의 책임은 결국 2차 세계대전이란 모두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개인의 문제와 더불어 그 배경의 구조의 문제 또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조의 문제 또한 함께 해결하고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인류는 그 이후 국제 질서를 고민했고 국제기구와 협력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나라의 비상계엄 사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개인을 통해 비상계엄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경이 되는 구조는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 해결되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처벌에는 집중하고 있지만 그 개인을 만들어낸 구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전적으로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여기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하고 누구는 지지는 했지만 계엄은 오로지 그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이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구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는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고 상대를 견제하기 위해 서로를 막아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의 바탕에는 극단화된 사회가 존재합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남성과 여성, 지역과 지역 사이의 대립까지 우리는 거의 모든 상대적인 영역에서 분열되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그 극단화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일 뿐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이런 극단화된 사회적 배경과 구조를 같이 만들거나 방관했습니다. 그 구조와 배경에서 몇몇의 개인을 통해 비상계엄이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요한 개인들도 법적 처벌이란 책임을 지지만 우리 모두도 국가적 손실과 경기 침체라는 고통을 함께 겪으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또 다른 고통스러운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독일인들을 쉽게 비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구조 속에 놓인다면 비슷한 선택을 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세계를 보더라도 그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세계화의 부작용 속에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사회가 양극화되자 강한 욕망과 강한 리더십을 상징하는 인물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나라들 또한 비슷하게 극단화되고 있으며 곳곳에서 갈등과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과 구조가 갖추어질 때 사건은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처벌로만 끝낼 때 그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감정의 해소에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든 구조를 바꾸지 않을 때 사건은 반복되고 그 구조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또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 책임은 단지 그 인물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각자의 진영과 계층과 성별과 사회적 위치에서 상대를 비난하고 대립하는 데 함께 참여했고 극단화된 사회를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그 책임의 되돌아옴은 인과이며 구조적으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이라는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구조를 인식하고 그 구조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대립을 통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개인을 통해 또 다른 사건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 통합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단계가 바로 신성의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의 극단화된 대립은 우리의 발달된 영과 혼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영이 성장했기에 스스로가 선한다고 강하게 생각하고 혼 또한 발달했기에 물질적 가치를 강하게 욕망하며 항상 상대와 부딪힙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구조는 그 부딪힘을 통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사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구조를 보라고 그리고 구조를 바꾸라고 보내진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한다면 지금의 구조는 또 다른 개인과 사건을 통해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올 것입니다.